비전기술 분야 심화과정 3차 시인 비전기술 분야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제 구축된 비전기술 분야의 프로젝트를 파악하여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실제 비전기술 프로젝트의 구현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비전기술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된 도구와 기술,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어떤 절차와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비전기술 분야에서 활용되는 주요 조작 도구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이러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조작 도구들은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능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전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객체 폐색 데이터 중에 유동적 폐색 데이터라고 하는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구축 목적은 특별하게 물체가 폐색, 즉 겹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원래의 형상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물류산업과 같은 물건 이송 또는 배송 분야에 수행될 수 있는 작업 공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적재 공간의 효율적인 분석 능력과 그에 따른 물건의 배치, 최적화가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상자가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에서 각각의 상자가 다른 상자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상황, 즉 폐색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모델 학습을 통해 원래 상자의 전체 크기가 추론하고 있는 능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동적 폐색 데이터는 폐색 상황에서도 물체의 원래 형상과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유동적 폐색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의 획득 및 수집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포맷은 풀 HD 가로에 1920에 세로에 1080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고 예를 들어 파일명, 저작권자, 촬영 장소 식별 아이디, 촬영 일자 등을 포함시켜 기록합니다. 수입 정보에는 유동적인 타겟 객체와 유동 또는 고정적인 폐색 객체를 선정해야 하며 폐색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 세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촬영되는 영상의 길이는 10초에서 20초 사이를 권장하며 촬영 각도는 눈높이보다 높았던 하이, 눈높이의 아이, 눈높이와 낮았던 로우로 구분하여 촬영 환경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하나의 프레임에는 타겟 객체가 3개 이상 등장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유동적 폐색 촬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상에서 객체는 타겟, 어클루전, 그리고 노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때 타겟은 대상 객체를 말하고 있고 어클루전은 폐색 객체, 즉 가리고 있는 객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멀은 일반 객체로서 가림이 없는 형태의 일반 객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폐색 촬영은 어클루전 객체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카메라와 같은 수집 장비의 움직임으로 타겟 객체가 가려지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객체의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겟 객체는 가려짐의 대상이 되는 객체로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가려짐의 정도, 즉 폐색률을 측정하여 비전기술 분야의 중요한 메타 정보로 활용됩니다. 어클루전 객체는 장애물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객체는
타겟 객체를 가릴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노멀 객체는 프로젝트에서 라벨링 대상으로 정의된 대상이지만 타겟 객체도 아닌 워클루전 객체도 아닌 객체를 의미합니다. 이제 유동적 폐색 데이터의 획득과 수집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상 객체의 타겟으로 컵, 물병, 물통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컵과 음료수를 고정하고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물병에 대한 폐색, 겹침 상황을 연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한 폐색 상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에 서로 다른 카메라 위치에서 촬영한 각기 다른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카메라 위치에서 물병에 대한 폐색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하며 각각의 이미지에서 물병의 폐색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폐색 상황을 다르게 연출할 수가 있죠.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면 물병이 다른 객체에 의해 가려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각도와 위치에서 촬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유동적 폐색 상황에 대한 풍부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모델이 실제 세계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수집 단계에서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수집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동적 폐색은 각 상황별로 3개의 카메라 앵글, 2개의 폐색 단계, 그리고 평균 3개의 객체를 포함해야 하며 촬영할 때는 타겟 객체가 프레임에 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 시에는 주의사항을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진행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집 데이터 에러 기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촬영 중 0점이 어긋난 이미지는 에러로 간주합니다. 이는 줌을 이용하여 촬영된 이미지에서 0픽셀 이상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집 매뉴얼에 명시된 촬영 폼에 대해서 벗어난 이미지는 또한 에러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에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의 정제는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거하는 등 데이터를 구축 목적에 맞게끔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비식별화를 진행합니다. 이는 데이터셋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노출에 대한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셋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변조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정제는 수집된 데이터가 구축 목적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 작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한 가지겠죠. 다음은 데이터 정제의 기준입니다. 정제 기준 시 정제 파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포맷은 이미지 해상도, 파일 확장자 포맷이 해당되며 비식별화를 통한 차량 번호 및 사람 얼굴 등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블러링을 처리해야 합니다. 블러링 처리는 식별이 힘들도록 흐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파일명 규칙은 데이터가 가진 구조 및 특성을 파일명에 적용하는 규칙으로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에 대하여 파일명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여러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며 데이터 정제를 진행해야만 우리의 모델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복 이미지 제거가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폐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허용 범위 95% 이내의 유사 이미지에 대한 중복 제거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유동적 폐색에서 모든 프레임을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유사도 허용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식별화 매뉴얼 및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 부분에 흐림 효과를 추가하여 비식별화를 진행합니다. 이때 객체의 얼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블러링을 처리하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폐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 중복 데이터, 저해상도 데이터, 의미 없는 데이터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프레임 분할 기준을 설정하여 데이터 중복을 방지하고 획득한 데이터는 DSLR, 스마트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상 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동적 폐색 데이터의 구축 공정에는 다양한 객체들을 클래스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는 대분류,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데이터셋을 세분화하여 더 정교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대분류는 객체 1개이며 그 하위로 중분류 총 11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분류에는 가구, 인테리어, 생활가전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 물품 관련 용품으로는 주방용품, 생활가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세분화되어 구축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중분류 내에서는 소분류가 또 존재합니다. 총 61가지의 소분류가 있으며 이것들은 중분류 내의 세부 객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 관련 중분류에는 냉장고, 밥솥 같은 특정 용품들이 소분류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된 소분류를 통해 더욱 정교한 객체 식별과 분류를 가능하게 하여 비전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동적 폐색 데이터의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나 영상 분야의 프로젝트에는 바운딩 박스, 즉 대상을 표시하는 사각형 영역을 보이는 대로 작업합니다. 이는 대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 기술 분야의 프로젝트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대상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거나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상의 전체 형상을 추정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예시와 같이 소화기가 액자에 가려진 상태로 그중 일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소화기의 전체 크기와 위치를 추정, 예측을 하여 바운딩 박스를 그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물체 인식과 추적,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등 비전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이 모든 비전 기술 분야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라벨링 기법은 아닙니다. 각 프로젝트의 목표와 구축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라벨링 기법이 선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벨링과 클래스 태깅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각각의 객체에 추가적인 속성 값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속성 값은 해당 객체가 대상 객체인지, 가림 객체인지 아니면 일반 객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플래그 속성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 가려짐의 대상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이 객체를 타겟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붙입니다. 다음으로
화분이라고 하는 객체를 봅시다.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 화분이 쓰레기통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분에는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부여합니다. 이는 화분이 쓰레기통을 가려서 폐색 상황을 만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계라고 하는 객체를 볼까요? 카메라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시계는 타겟인 쓰레기통을 가릴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시계에는 노멀이라고 하는 플래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시계가 폐색 상황을 만들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플래그 속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객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가공에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넘 속성의 부여입니다. 라벨링 작업과 클래스 태깅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객체에 넘 속성을 부여합니다. 이 속성은 하나의 이미지 내에 같은 클래스의 객체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죠. 예를 들면 한 이미지에 여러 개의 컵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컵의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번호를 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클래스 속성 외에도 넘 속성을 정의해서 같은 클래스의 객체를 구분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모델 학습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더욱 정확하고 상세하게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의 마지막 단계로 레이어 정렬을 다루겠습니다. 객체에 대한 라벨링 작업과 클래스 태깅 그리고 넘 속성 부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각각 객체의 레이어를 정렬해야 합니다. 이는 폐색 상황에서 객체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 배치의 중요성은 이미지에 묘사된 객체들 사이의 원근감을 정확히 표현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타겟 객체를 가리고 있는 어클루전 객체는 반드시 타겟 객체보다 위에 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어클루전 객체는 타겟 객체를 덮어야 하는데 이는 레이어의 배치를 통해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는 레이어 배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정확한 폐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시 발생하는 오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류 유형은 크게 분류 오류, 영역 오류, 객체 누락, 불필요 객체 총 4가지의 오류 유형이 있습니다. 가공 오류 사례를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분류 오류를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이를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바운딩 박스 라벨링에서 액자 객체를 차량으로 클래스 태깅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객체를 잘못된 클래스로 라벨링하여 발생됩니다. 즉, 액자 객체가 차량으로 잘못 라벨링 되었기 때문에 분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속성 부여 작업에서 타겟 객체를 노멀 객체로 잘못 부여하여 발생된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객체 간의 가림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속성을 부여하여 발생된 것이죠. 세 번째 케이스는 라벨링 가공 시 같은 종류의 컵 객체의 인스턴스 넘버를 동일하게 기재하여 발생된 오류입니다. 즉, 넘 속성은 각각의 객체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 번호인데 이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객체가 2번 이상 라벨링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역 오류는 2가지의 케이스를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이를 순서에 맞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벨링 대상 객체의 외곽 라인을 벗어나거나 너무 많이 포함하여 가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실제 객체의 경계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거나 객체를 포함하는 데 과도하게 큰 영역을 라벨링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영역 오류는 객체의 경계를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아서 객체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객체 주변의 배경이 객체로 오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라벨링 작업 시 너무 넓은 영역을 선택하여 다른 객체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로는 원근감을 고려하지 않고 객체의 레이어 순서가 실제와 다르게 가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객체 간의 위치 관계 분석이 잘못된 상태로 라벨링하여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자, 또 하나의 유형은 객체 누락입니다. 이는 라벨링을 해야 할 정의된 객체에 대해서는 작업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해당 객체의 라벨을 빠뜨리는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정의된 객체 중에서 소화전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이미지에는 소화전 객체가 라벨링 되지 않아 데이터의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객체 누락은 데이터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오류 유형은 불필요 객체입니다. 이것은 정의하지 않은 객체를 라벨링 작업해서 처리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객체를 추가로 작업하여 생기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래 예시 이미지와 같이 인스턴스 세그먼테이션 라벨링을 수행할 때 사전에 정의된 객체 중에 없는 실내 바닥과 같은 배경 객체에 대한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이미지에는 불필요한 객체가 라벨링되어 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필요 객체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해칠 수가 있으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때에도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이러한 불필요한 객체를 제거하거나 정확한 라벨링을 위해 필요한 객체만을 처리해야 합니다.